2005년 10월 13일 밤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깊숙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서 3명의 수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된 수녀들은 마리아 수녀 당시 34세, 테레사 수녀 당시 29세, 그리고 아가타 수녀 당시 26세로 모두 10년 이상 이 수녀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독실한 신자들이었다.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9시 기도를 마친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아침 수녀원장이 발견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침실과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도 복분이었다. 지금 어디서 읽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와 나라를 공유해주세요. 수녀원은 해발 6,700m 높이의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와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도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다. 수녀원 주변에는 CCTV나 보안시설이 전혀 없었고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출입문이 잠겨 외부인의 침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납치, 가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세 수녀가 동시에 사라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실종 당일 저녁 기도 시간에 다른 수녀들이 목격한 3명의 모습이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8년이 지난 2023년 수녀원 개축 공사 중 발견된 은밀한 지하 공간과 그곳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들이 그날 밤의 진실을 드러내며 종교계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실종사건 직후 시작된 경찰 수사는 전라북도 경찰청 강력계의 이민호 경감이 지휘했으며 수녀원의 특수한 환경과 종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수사팀은 수녀원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나 폭력이 행사된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세 수녀의 개인 소지품들이 방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 계획적인 가출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다. 수녀원장인 마르타 수녀와 나머지 허범명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도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종된 세 수녀들은 모두 모범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수녀원의 일과표를 분석한 결과 세 수녀는 그날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기도, 노동, 식사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 9시 마지막 기도 시간까지도 다른 수녀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의아한 점은 밤 10시경 순찰을 돌던 수녀원 관리인이 세 수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나 다음날 아침 발견된 방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수녀원 주변 산림 지역을 헬기와 수색견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세 수녀의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찰,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수녀원의 재정 상태와 외부 기부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동기로 인한 범죄 가능성도 배제되었다. 특히 실종 당일 수녀원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신부와 몇 명의 신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결국 2008년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수녀원 내부에서는 세 수녀의 실종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수녀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부름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종 사건 이후 18년 동안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었고 젊은 수녀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단 4명의 고령 수녀만이 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 실종 수녀들의 가족들, 특히 마리아 수녀의 여동생 김소영 씨와 테레사 수녀의 어머니 박현숙 씨는 개인적으로 탐정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매년 10월 13일이 되면 가족들과 일부 신도들이 수녀원을 찾아와 기도하며 새 수녀의 무사귀환을 빌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수녀원 내부에서는 실종 사건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녀 지원자들이 기피하게 되었고 기존 수녀들 중에서도 다른 수녀원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녀원이 저주받은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새 수녀가 순교자가 되어 승천했다는 신비주의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8년 수녀 원장 마르타 수녀가 노환으로 선종한 후 후임 수녀 원장으로 취임한 루시아 수녀는 수녀원의 현대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종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수녀원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2022년 수녀원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가톨릭 광주대교구에서는 대대적인 개축을 결정하고 전문 건설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다. 이 개축 공사는 단순한 보수를 넘어 수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적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였다. 공사팀은 건물의 기초 공사를 위해 바닥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도면에 없는 이상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18년간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가족들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2023년 3월 15일 성모 마리아 수녀원 개축 공사를 담당하던 대한건설의 작업팀이 본관 건물 지하에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비밀 공간을 발견하면서 18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수녀 실종 사건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 책임자인 정태수 팀장은 기초 굴착 작업 중 콘크리트 아래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약 3m 깊이의 지하실을 발견했다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국과수 감식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개방한 결과 그곳에는 18년 전 실종된 새 수녀의 유해와 함께 충격적인 증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지하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특수한 환경 조건 때문에 유해와 물품들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인 일기장들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에 담긴 내용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새 수녀가 자발적으로 지하실에 은신했으며 그들이 수녀원 내부의 끔찍한 비리와 범죄를 고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마리아 수녀의 일기에는 당시 수녀 원장과 일부 고위 성직자들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은폐해왔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녹음에는 수녀 원장이 새 수녀를 협박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아가타 수녀의 증언 영상에는 그들이 외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임시로 지하실에 숨어들었다는 경위가 설명되어 있었다. 가장 끔찍한 발견은 지하실 입구가 외부에서 봉쇄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새 수녀가 지하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감금당한 채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발견으로 인해 18년 전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재분류되었고, 당시 수녀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국과수의 정밀한 부검과 현장 감식 결과 새 수녀는 지하실에 감금된 지 약 2주 만에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발견된 증거들은 이들이 수녀원 내부의 조직적인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마리아 수녀가 남긴 상세한 일기에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약 1년 6개월간 목격하고 수집한 수녀원의 각종 부정부패 사례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도들의 기부금 횡령, 수녀원 운영비 유용,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미성년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폭력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테레사 수녀의 녹음 자료에는 당시 수녀원장 마르타 수녀와 정기적으로 수녀원을 방문하던 김성철 신부 등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범죄 은폐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들이 새 수녀의 고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아가타 수녀가 촬영한 비밀 영상에는 김성철 신부가 당시 16세였던 여자 신도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다. 증거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새 수녀는 2005년 10월 초부터 외부 언론과 검찰에 이러한 증거들을 제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를 감지한 마르타 수녀 원장과 김성철 신부가 10월 13일 밤 새 수녀를 속여 지하실로 유인한 후 외부에서 출입구를 봉쇄하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마지막 일기 항목은 10월 27일 자로 마리아 수녀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진실을 지키다 죽어간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쓴 글이 마지막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하실 벽면에서 발견된 긁힌 자국들로 새 수녀가 마지막까지 탈출을 시도했던 절망적인 흔적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살인죄, 감금치사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사는 한국 가톨릭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캔들로 번져나갔으며 당시 수녀 원장 마르타 수녀와 김성철 신부를 포함한 여러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거나 수배되었다. 마르타 수녀 원장은 이미 2018년에 사망했지만 수사팀은 그녀의 개인 기록과 당시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김성철 신부는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서울의 한 양로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였지만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녀원을 관리 감독했던 광주대교구의 여러 고위 성직자들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톨릭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 수녀의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000년대 초반 한국 가톨릭계의 조직적 비리와 성폭력 은폐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었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증언이 이어지면서 당시 수녀원과 연관된 성폭력 사건만 20여 건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대부분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가톨릭 광주대교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치료 지원을 약속했지만 18년간 진실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새 수녀의 가족들은 뒤늦게 밝혀진 진실에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그들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자긍심을 표현했다. 마리아 수녀의 여동생 김소영 씨는 언니가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다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하지만 18년간 진실이 묻혀 있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종교계 권력 구조와 은폐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발했으며 종교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새 수녀 살해 사건의 진상규명은 한국 가톨릭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발했으며 종교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종교기관 투명성 확보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교구와 수도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종교기관 관리 감독 강화법을 제정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종교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종교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종교계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고발되기 시작했다.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사건 이후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 수녀를 기리는 순교자 기념관이 건립되어 종교계 개혁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성철 전 신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교도소 병원에서 복역 중이며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여러 성직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매년 10월 13일을 종교계 투명성의 날로 지정하여 새 수녀의 희생을 기리고 종교계 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종교기관들은 내부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으며 외부 감시기구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국제가톨릭계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여 바티칸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 수녀의 희생은 비록 18년이 늦었지만 결국 한국 종교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했으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와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새 수녀의 희생으로 시작된 한국 종교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용기와 신념은 종교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의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마리아 테레사 아가타 수녀의 정의 과목이 필수 과정으로 개설되어 미래의 성직자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종교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2천여 명의 피해자를 도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새 수녀 사건 이후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경우들이었다. 정부의 종교기관 감독 시스템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하여 비리나 범죄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은 종교계 개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UN 종교자유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종교기관 개혁 모델을 다른 국가들에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새 수녀의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매년 정의와 진실 축제를 개최하여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영화, 소설 등이 제작되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침묵을 깬 진실은 전 세계 190개국에서 방영되어 종교계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새 수녀의 가족들은 마리아 테레사 아가타 재단을 설립하여 종교계 투명성 증진과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연구와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순교자 기념관이 들어선 옛 수녀원 자리는 연간 50만 명이 찾는 성지가 되었으며, 방문객들은 새 수녀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 수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되고 있다. 25년이 지난 오늘날 마리아 테레사 아가타 새 수녀의 이름은 한국 종교사에서 정의와 투명성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 정신은 전 세계 종교 개혁 운동의 영감이 되고 있다. 바티 측에서는 2025년 새 수녀를 현대 순교자로 시성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성폭력과 부패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는 남원 수녀들의 유산이라 불리는 투명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직자 교육과 신도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으며, 이로 인해 종교계 성범죄가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은 매년 10월 13일을 종교기관 투명성 국제기념일로 지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종교계 개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한국의 사례는 모범적인 개혁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새 수녀의 이름을 딴 마리아 테레사 아가타 상이 제정되어 매년 사회정의와 투명성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으며, 이 상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민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새 수녀의 정신을 계승하여 투명도시 남원을 선언하고 모든 행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투명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종교학과 사회학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연구 주제로 삼아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으며, 특히 종교 권력과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 새 수녀의 희생을 다룬 창작물들은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로도 공연되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종교기관 투명성 우수상을 신설하여 모범적인 종교기관을 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계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 수녀가 꿈꾸었던 정의롭고 투명한 종교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날 성모 마리아 수녀원 터에 세워진 순교자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은 마리아 테레사 아가타 새 수녀의 초상화 앞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각자의 삶에서 용기와 정직함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기념관 중앙에는 새 수녀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지하실이 보존되어 있어 방문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과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 새 수녀의 정신을 배우고 가며 각자의 나라와 공동체에서 투명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새 수녀의 가족들은 이제 70대와 80대의 고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 활동을 통해 그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며,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와 이모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가톨릭계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종교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새 수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기르고 있으며 이들이 자라나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투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수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그 진실은 이제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의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아직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마리아 수녀의 마지막 일기 구절인 "우리는 진실을 지키다 죽어간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전라북도 남원의 그 작은 산골 수녀원에서 시작된 진실을 향한 외침은 마침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었으며 새 수녀의 이름은 정의와 투명성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